긴급진단, 미국 정부 스파이 혐의로 중국 화웨이, 중국 최고 기업이죠. 화웨이를 기소했습니다. 1월 29일, 그러니까 어제네요. 스파이 혐의로 중국 화웨이를 기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 찬물 끼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뉴욕 증시가 급락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중국의 목줄을 탁 잡아버린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한꺼번에 몽땅 기소를 했는데 화웨이와 자회사 두 곳, 그리고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 멍완저우를 기소했습니다. 기소를 한 군데 법원이 한 게 아니고 뉴욕주하고 워싱턴주 두 군데서 했습니다. 뉴욕주 브루클린 법원이죠. 관할에서는 화웨이와 자회사 두 곳 멍완저우 부회장을 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고, 워싱턴주에서는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의 기밀을 훔치고 경쟁사에서 기술을 빼내온 직원에게 보너스를 준 혐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기소했습니다. 이 정도 기소하면요, 13개 혐의, 10개 혐의, 더군다나 두 군데 법원, 한 군데 법원에서 무죄가 떨어져도 다른 한 군데 법원에서 또 잡아놓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되면은 못 빠져나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어떤 정치적 배려가 있지 않고는 못 빠져나갑니다. 정치적으로 협상할까요? 하여튼 중국의 목줄을 탁 털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향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짐작되십니까? 아마 트럼프는 목에 힘이 좀 들어갈 것이고 중국의 시진핑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멍듭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미 지난 방송, 그러니까 그저께 방송이죠. 마윈의 제3차 세계대전 발언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다음은 기술전쟁이 있을 것이다. 저도 이런 얘기를 최초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무역전쟁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 다음 기술전쟁, 이건 해결하기 힘듭니다. 무역전쟁은 관세율 가지고 서로 쌍방 협의하면 되는데, 기술전쟁은 양국이 포기를 하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방송한 마윈의 제3차 세계대전은, 마윈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기술혁신이 제3차 세계대전을 부른다. 제1차 기술혁신이 제1차 기술혁신이 제1차 세계대전을 불렀고, 제2차 기술혁신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렀고, 제3차 기술혁명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부를 것이다. 마윈은 그런 말을 했고, 저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마윈의 이런 발언은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전쟁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터져버리네요. 이게 기술전쟁인지 무역전쟁의 결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한 게 곧 또 터집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다음은 기술전쟁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화웨이 기소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긴장은 자꾸 고조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저대로 두면요, 미국 기술 껍데기만 남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이게 완전히 국가 생존하고 달려있는 문제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걸 해결 못하면 나라 발전 없습니다. 화웨이, 이번에 기소된 화웨이 말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푸젠 진화 반도체라고 있었죠. 여기가 미국에서 한 방 맞고 지금 폐업 일보 직전입니다. 연합뉴스 건데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중국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가 곧 폐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미국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수준의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푸젠진화가 문 닫을 정도 되면요. 지금 화웨이도 문 닫아라는 건데 화웨이는 자기 문 안 닫습니다. 화웨이는 아마 한 몇 년간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을 갖추고 있어요. 더군다나 5G 기술은 세계 최고로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LG도 화웨이 5G 갖다 쓰고 있죠. 푸젠진화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이자 국가 발전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실현할 핵심 기업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제조 2025 이걸 미국이 먼저 잡는 겁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미국에서 기술 도둑질 안 하고는 중국 제조 2025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이 기사 여기 있으니까 제가 잠시 자리 비키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미국은 패권 국가입니다. 이거 건드리면은 미국 가만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살아남는 전략이에요. 패권이라는 게. 만만하게 봤다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패권 건드리지 마라. 이건 건드리면 죽는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 자료를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첫째, 미국의 패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달러 패권입니다. 전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달러 패권 안에는 경제 패권도 들어가 있죠. 이 경제 패권은 세계 경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깡패 같은 짓이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 패권.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하면은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군사력도 항상 업데이트 되면서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 5년 전에 굴러다니던 항공모함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위에 실려있는 비행기가 다르고요. 전투기가 다르고 거기 있는 장비들이 매달 업데이트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세계 2위에서 군사력 세계 2위에서 세계 10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하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 중에서 하나, 이제 마지막이 에너지 식량 패권입니다. 에너지 패권. 미국이 한때 중동에서 석유를 중동에 의존할 때 석유 달러, 페트로 달러를 중동하고 의존해서 페트로 달러를 구현할 때는 중동은 미국의 앞마당이었습니다. 바깥마당이 아니고 앞마당이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석유 사주고 달러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이러는 게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식량 패권. 전 세계 식량 중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거예요. 남아서 수출을 하죠. 미국 식량이 남아서 전 세계 옥수수, 콩, 가축 사료까지요. 미국의 식량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국가가 없을 겁니다. 더구나 중동에 의지하던 석유 패권이 셰일 석유,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미국 참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달러 패권, 군사 패권, 에너지 식량 패권 이거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여기에 도전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니까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1인당 GNI, GDP는 작아도 다 모으면 세계 2위가 됩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이거 쓰면서 좀 웃었는데요. 간이 배 밖에 진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뭡니까? 중국 주도로 AIIB 은행 설립해가지고 위안화 기축통화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위안화를 달러 대신 기축통화를 만들겠다. 경제를 미국 주도에서 중국 주도로 바꾸겠다 하고 잠자는 사자의 코트로 확 뽑았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게요. 군사 패권에도 도전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예를 들어 뚱펑 21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저격용입니다. 워낙 내리꽂힐 때 속도가, 대기권 밖에서 내리꽂힐 때 속도가 빨라서 이거 요격을 못해요. 그런 기술을 중국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판 스텔스기 있죠. 이것도 아마 미국에서 온갖 기술을 다 훔쳐다가 했겠지만, 도둑질 하는 데는 선수들이니까요. 다 훔쳐다가 했겠지만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로로 해양으로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바다에다가 저그 마음대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괌부터 도쿄까지 연결하는 제2도련선, 그것을 자기 해상 영향권 내로 두리는 시도를 했죠. 미국이 볼 때 잠자는 사자, 미국이 코털이 간지러웠겠죠. 에너지 식량 패권에 도전했습니다. 미국이 꼭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석유 사고, 베네수엘라 같은 데 가서 석유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미국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식량도 꼭 미국에서 사면 될 거를 갖다가 브라질, 중국의 생존 전략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미국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탁탁 건드렸습니다. 뭐 가지고 건드리느냐. 그렇게 미국의 코트를 뽑는 데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달러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그거 미국 환율 공격 들어가면 며칠 못 버팁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볼 때 중국은 제조 강국 2025 회사니까, 중국 제조 2025 회사니까 중국이 더 이상 제조업 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기지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싼 물건 사와가지고 미국의 인플레 잡는 데 썼으니까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역할을 반겼죠. 그런데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은 드디어 미국의 안보 위협 요소가 됐습니다. 안보 위협. 중국의 최첨단 기술은 전부 지식 도둑질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전쟁이 아닌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도둑질, 기술 도둑질을 막아야 산다. 기술 도둑질할 대상을 체포, 기소해서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게 미국 내에서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판단의 해법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들 보거나 트럼프 트위터를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보면 딱 이 결론이 도출됩니다. 미국의 판단으로 볼 때 중국의 패권 도전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축통화 패권만 봅시다. 필요하면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한테 했듯이 플라자 호텔에 불러다 놓고 환율 반으로 깎아, 반으로 올려,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기축통화 패권은 그렇게 조지면 되는데 그 전에 중국의 경제력을 재검토하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들겠죠. 그래야 뭔가 작업이 나오고 작전이 나오겠죠. 군사 패권을 가만 보십시오. 두 번째,
최첨단 기술 도둑질을 막지 않으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쓸모없어집니다. 그래서 군사 패권은 항상 경제 패권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경제 패권하고 연결했을 때 안 되겠다. 이거는 중국의 경제력은 군사 안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겠다. 브루클린 연구소가 이 자료 있죠. 에너지 식량 패권 이거 가지고도 트럼프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출신, 자기 지역구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끊겨도 트럼프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식량을 무기화할 수도 있고 중국의 1대1로를 차단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또 미국 사회 내에서 형성됐습니다. 이런 게 한 번씩 형성되면 골 때립니다. 자, 미국의 판단과 중국의 도전 이런 거 다 살펴봤습니다. 화웨이와 자회사 두 곳, 그리고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 멍완저우를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마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로 볼 때 스타트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국, 중국 무역전쟁 다음은 기술전쟁이 벌어진다고 제가 이틀 전 3일 전에 미리 얘기는 했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최고 기업 화웨이의 부회장을 기소하고 화웨이 본사 자체를 기소하고 자회사 두 곳도 기소하고 나중에 중국이 이거 버텨내나 보십시오. 그리고 미국도 타격을 좀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불똥이 우리나라로 튑니다.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방송이 너무 길어집니다. 국가 생존 전략은 다음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